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4월 들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 그중에서 특히 4월 달에 급등할 수 있는 반도체 종목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6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추이를 한번 봅시다. 보세요. 작년 9월 달까지 쭉 내렸어요. 여름에. 그리고 나서 10월 달부터 반등이 나와서 11월 달까지 올랐는데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선 또 폭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1월 달 들어서 1월 달에 저점 찍고선 또 반등이 나옵니다. 멋지게 나와서 어디까지 올랐었냐면은 65,000원까지 딱 고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달, 3월달에 조정을 보이다가 자, 이렇게 삼각 수렴을 깨고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요 하락 추세에 요 선을 돌파하면은 오른다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올라서 열심히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야 되냐면은 못해도 65,000원까지는 올라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65,000원이 단기적인 1차 저항대다. 그럼 1차 저항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올라갈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는 보통 뭘 타고 갑니까? 이평선 중에서 11선을 타고 가요. 11선. 보통 5일선을 타고 가기 시작을 하다가 11선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주가가 올라가요. 자, 이제 크게 봅시다. 오늘도 봐요. 11선을 정확하게 딱 찍고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63,000원 위로 복귀를 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종가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가 어때요? 요 까만색 추세선 지나서 21선 위에 안착했을 때 요때잖아요. 요때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400만 주 막 700만 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가죠. 그래서 5일 종가상으로는 5일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요봐요. 종가상으로는 5일선을 깬 적이 오늘까지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면서 자,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큼 들어왔나 딱 한번 보니까 이야, 역시 400만 주 700만 주 들어오고 나가지고 조금 쉴 때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간다 그랬어요. 400만 주 700만 주 200만 주 이상씩 3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쉬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도 계속 들어옵니다. 330만 주, 500만 주, 90만 주, 그 다음에 오늘도 180만 주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갑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딱 두 개만 보라 그랬어요. 하나는 첫 번째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첫째예요. 1번. 그 다음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 차트를 볼 때 있어서 지지와 저항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 정말 충실하게 맞는 종목이 딱 한 종목 꼽으라면은 삼성전자예요. 왜? 매수 매도의 수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다라고 해도 뭐 절반은 맞는 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가고 있죠. 제가요, 요걸 한번 다 뽑아봤어요. 지금 3월 말부터 4월 초 최근 한 가장 최신판 한 3일 안에 나온 가장 최신판 리포트들을 다 뽑아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신규 편입 내지는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대부분이 8만 원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7만 원? 뭐 6만 8천 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8만 원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요것도 올립니다. 8만 5천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목표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전부 대부분 똑같아요.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예. 그런데 지금이 안 좋을 때니까 지금이 제일 저점이고 앞으로는 개선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최고다. 그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자, 요 NH투자증권에서 79,000원으로 상향했다고 나와서 상향. 자, 그다음에 SK증권에서 8만 원으로 신규 편입이에요. 얘는 또 아예 신규 편입이에요. 자, 8만 원. 그다음에 얘는 IBK 투자증권이에요. IBK 투자증권에서도 매수 유지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 자,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도 예,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8만 원은 뭐 언제까지 8만 원일까? 얘네가 리포트를 내고요. 6개월을 봐요. 6개월. 보통 이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제시하는 이 부분이 6개월을 봅니다. 그러면 올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금 2분기 시작됐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그럼 올 하반기 2, 4분기, 3, 4분기가 지나면 4분기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8만 원을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이제 예, 바닥권을 쳤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가 매일 말씀드리니까 자, 4월 달에 또 예, 움직일 세력이 강력하게 들어온 삼성전자와 같이 가는 반도체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이 바로 가장 최신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손때가 아직 안 탄 종목이에요. 여러분 많이 알려진 종목은요. 저 종목은 좋은 종목이야. 파운드리 또 뭐 팹리스, 비메모리 반도체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종목들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더디 갑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더 많이 떨어져요. 왜냐? 개미들이 많이 탑재를 하고 있으면 탑승을 하고 있으면 주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요즘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또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어떤 종목들이 잘 갑니까? 바로 신규주예요. 왜냐하면 신규주는 개미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또 모르는 종목 있네. 신규주네. 생긴 지 뭐 몇 달 안 됐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주의 랠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 오늘 소개시켜드릴 미래반도체. 예, 미래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가장 이 회사의 핵심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국내 유통 파트너 업체예요. 근데 요즘 실적이 너무 좋아. 예, 실적이 끝내줘요. 삼성전자는 예,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최고 국내 유통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를 공장에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뭘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다 돼 있는 반도체 잘 팔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잃은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예, 결국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 미래반도체가 바로 삼성전자가 좀만 올라가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미래반도체다 이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회사는요, 삼성전자에서 자, 요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56.4%를 차지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43.3%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점점 더 키우면 미래 반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실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요런 구조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삼성전자와 동반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국내 유통 파트너고 기술 영업을 통해서 최근 매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7.4%에 달성을 합니다. 아주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세에 있었는데 앞으로 저점을 찍고 좋아지게 되면은 미래 반도체는 얼만큼 더 큰 성장을 갖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계산이 딱 뜨니까 주가가 요즘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주가를 어디서 사면 되는지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한 차례 이렇게 노란띠가 나오면서 강력한 세력이 입성을 했고, 자, 이 종목은 올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자, 봐봐요. 1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눌렸죠.
근데 요 눌려서 빌빌빌 거리고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은 딱 3월 말부터 올라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직전 고점, 전고점을 딱 하고 노란띠가 거래 대금이 거의 3천억 가까이 나오면서 한번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1차 상승이 나왔죠. 1차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눌림 이후에 2차 상승을 갖다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눌림에서 잡을 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 바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요 봐요. 거래량이 노란띠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면 노란띠가 올라왔던 그 자리, 첫 번째 노란띠가 발생했던 그 자리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뭐예요?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서 매집을 했던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주가를 그때부터 시작해가서 또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단기로 가던 스윙으로 가던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바로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미래반도체는 눌림목에서 공략하면은 아주 좋은 또 4월 달에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소개 지켜드릴 종목은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자람 테크놀로지도 뭐예요? 바로 신규주예요. 요게 이제 3월 달에 태어난, 3월 초에 태어난 아주 신생아입니다. 자, 그런데 3월 초에 자, 요렇게 앞에 전고점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눌렸다가 최근에 자, 요렇게 노란띠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 직전 고점, 최고점까지 왜 올라왔겠습니까? 예, 올라왔으니까 돌파를 하려고 올라왔죠. 자,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도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예, 전부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로 예,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딱 이겁니다. 특히 이 회사는요, 세계 최초로 통신 반도체 개발에 성공을 함으로써 이게 아주 기술 특례 상장이에요. 이 코스닥 상장 요건 중에서도 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통신 반도체가 요게 인정을 받아서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술만큼은 정말 시장에서 인정받고 진짜 배기 기술이다.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요 기술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키우고 있을 때에 또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쪽 분야의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팹리스 회사다.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다. 요겁니다. 바로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통신 반도체인데 반도체 시장 중에서 비중이 2등이에요. 두 번째로 큰 게 이 통신 반도체 시장이고요. 자, 이 2021년도 글로벌 탑5 팹리스 매출 순위를 보면은 1등이 미국의 퀄컴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미디어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무선통신 분야가 굉장히 가장 탑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해외 고객사를 보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요, 유럽, 아프리카, 뭐 호주, 그 다음에 북미, 남미까지 전 세계에 수출 안 하는 데가 없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한번 타이밍을 보면은 최근에 전고점 부분까지 딱 올라왔다가 한번 눌림이 있죠. 이렇게 눌림이 올 때가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고, 자, 특히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던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요 1차 시세가 나오고, 자, 요렇게 눌리죠. 어디까지요? 바로 노란띠가 나왔던 요 저점 부분까지 한번 조정을 보이면은 이때가 또 한번 조정 이후에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된다. 바로 눌림목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내렸어요. 예, 왜 내렸을까요? 자, 전일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하고 연관성이 있죠. 자,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올랐다 눌렸다 하면서 지금 최근에 한 3% 정도 하락을 하니까 삼성전자도 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 한파의 최악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잠깐 보면은 기사 내용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내일 7일 발표가 됩니다. 자, 실적 버팀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해지면서 10여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 예상된다.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지난해 말 6조 원에서 최근 1조 원까지 80% 넘는 급감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최악의 성적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오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항상 삼성전자는요, 실적이 좋을 때, 좋다 그럴 때는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실적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실적이 안 좋다고 했을 때가 저점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삼성전자 지금 사야 하나 하고선 기사 제목이 났는데 여기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1년 내에 최고다 이겁니다. 자, 바로 아까 안 좋다고 거의 최악의 성적표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악이면 거기가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상저하고 이익 패턴이 될 것이라고 또 이제 기사의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 예. 외국인이 왜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샀냐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주가가 오를 때요, 여러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외국인의 힘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고점에서 내려올 때는요, 외국인이 주야장창 팝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자, 이때에 전부 다 내렸을 때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KB증권은 전날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1.09%로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2일 대비로는 1.42%포인트 증가를 했고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 최고치는 2019년 7월 30일 58.01%로 최저치는 2016년 1월 25일 48.97%였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올해 초인 1월 2일만 하더라도요 49.67%였는데 절반에 미치지 못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1분기 내내 상승한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올랐다. 여기 딱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반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전망되고 있음에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왜 그러냐? 업계는 하반기부터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대한 기대감으로 보고 있다. 항상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이 4월 달이죠. 1, 2, 3 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이제 최악의 성적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 5, 6, 7, 8, 9 요렇게 지나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가 되죠. 자, 요렇게 6개월 전이면은 어떻게 돼요?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했으니까 6개월 선행을 하면은 지금부터가 바닥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 2, 3월 달에 열심히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늘려가지고 50%도 안 되던 비중이 지금은 50%를 넘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던 외국인의 이 비중 지금 보시면 외국인의 순 누적 매수량이 최고조에 달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멋지게 들어왔다. 자,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봐봐요. 오늘 주가가 2.5%나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2.5% 빠지면요, 다른 종목들 거의 한 10%, 15%, 20%씩 빠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또 뭐 500주, 마이너스 500주 막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예, 거의 매도세가 똔똔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매수세가 이만큼이 매수예요. 예, 그 다음에 매도가 이만큼이 매도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매도가 27만 주 정도. 여기 보면 요게 27만 주.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죠. 예, 요 정도가 도가 조금 더 많아서 매도가 잡혔을 뿐인데
요 금액이 그동안 들어온 거에 비하면은 정말 얼마 안 된다. 거의 하루에 들어올 때 최소 200만 주 이상의 이 물량이 들어왔어요. 200만 주, 400만 주, 700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매도세가 나왔을 때 매수한 외국인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잘 봐요. 주가가 이렇게 내렸을 때 외국인이 안 판다는 얘기는요. 반등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안 판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사는 떨어질 때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최근에 바닥을 찍고 3월 중순부터 올랐잖아요. 제가 요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요렇게 봐봐요.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렇게 하락 터널이 요렇게 형성이 됐다. 요 왔다 갔다 하다가 요걸 빵 돌파를 하면은 이날부터 오른다. 그랬더니 진짜 올랐죠. 자, 다음 64,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음번 고점의 최고 1차 저항 때는 64,000원이다. 자,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내일 난다 그랬더니 올라갈래다 말고 한번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지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항상 나빴을 때가 거의 삼성전자는 바닥이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를 살펴보면 항상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가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사서 주가는 끌어올려졌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을 거야 그러고선 이렇게 올라요. 좋대.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 이렇게 오르고 나서 실적 발표를 땅 하면 어떻게 돼요? 오, 진짜 좋아. 그럼 그때부터 딱 떨어져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당연히 조정을 받죠. 떨어지죠. 그러다가 자,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납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딱 끝 하고선 이제 악재가 발표를 하면은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요. 호재도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호재가 아닙니다. 항상 주식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을 했다. 악재죠. 실적이 거의 뭐 사상 최대로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바로 이제 더 이상 안 좋을 게 없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좋아도, 정말 조금만 좋아도 그 다음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던지는 것을 밑에서 받으면서 좀 더 싸게 던져라, 내가 싸게 사줄게, 전부 다 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주가가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단기 조정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탁 꺾였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다시 64,000원 돌파해서 65,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에요. 자,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요렇게 전고점, 그 다음에 요렇게 저점을 따라서 올라가죠. 내려오더라도 밑에 기술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21선, 61선이 이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121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21선 근처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돌려서 반등을 줬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 한다면 그래도 6만원을 깨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6만원 위에서 61선 또 121선 또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반등 줄 때 양봉이 나오게 되면요, 빨간색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지지받을 때 또는 전고점을 이렇게 뿅 하고 돌파할 때 요런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아무 때나 중간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딱 중요한 자리,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요 포인트, 자, 전저점, 그 다음에 지지라인인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지금 지지라인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지를 보였던 바로 121선, 여기 6만원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빨리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61선, 자, 요런 부분이 바로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되면서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에 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들어오는 자리가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왜냐하면 이걸 보는 이유가 하이닉스도 내일 발표를 한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기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 공포에 공매도 폭탄 터졌다. 자, 뭐 이것만 보면 이제 안 팔 수가 없겠죠. SK 하이닉스가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해외로부터 교환사채 2조 원을 발행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공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000만 주에 달하는 공매도 폭탄은 거래 대금으로는 이제 8천억 정도에 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나 올 하반기가 되어서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챗 GPT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3분기, 4분기, 하반기부터는 3, 4분기, 4, 4분기부터는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될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반기까지는 별로 안 좋으니까 저점이겠죠. 그래서 요 저가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가 요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 외국인은 팔고요. 기관에서 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컨트롤하고요. SK 하이닉스는 기관이 컨트롤하는데, 자,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이 이제 더 들어오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디예요? 지난 저점. 그럼 어떻게 해요? 저점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지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최근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저점이 한 1년 만에 1년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1년 만에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하이닉스도 지금 최악의 실적이 나왔을 때가 또 저점에서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위기이자 또 기회이자 또 저점에서의 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요, 요 관련된 리포트를 총정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께 이제 집중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 반도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